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교회에 사는 주부 코니는 한밤중에 자신의 집에서 체포된다. 그녀는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하면서 몇 달 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떠올린다. 코니는 올림픽 경보 종목에서 금메달을 3번이나 수상한 전직 선수였지만 이 업적은 부와 명성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현재 그녀는 국세청 감사관으로 일하는 남편 릭과 함께 살고 있으며 둘의 관계는 냉랭하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막대한 비용을 불임 치료에 쏟아부었다. 불행히도 코니가 마침내 임신에 성공했을 때 유산을 겪게 된다. 충격을 받은 릭은 직장에서 출장 업무를 자청해 한 달에 3주는 집을 비우게 된다. 그가 집에 있을 때는 코니에게 실직자라며 무시하고 처음 치료에서 포기하려 했던 자신과 달리 그녀가 여러 차례 시도하자 돈을 낭비했다고 비난하며 그녀의 쿠폰 집착에 대해 지나치게 돈을 쓴다며 꾸짖는다. 그 집착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코니는 쿠폰을 모으고 생필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아이 방에 쌓아두며 상실감을 견디려 한다. 자주 집을 비우는 릭 덕분에 코니는 이웃인 조조와 친구가 된다. 조조는 절약 팁을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쿠폰 집착도 코니 못지않다. 조조는 엄마 조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최근 신분 도용을 당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가 시간에는 우편 배달부 얼과 장난스럽게 연애하고 화장품을 집집마다 방문하며 판매하지만 이 일은 잘 되지 않는다. 코니가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면 계산원 그렉에게 수십 장의 쿠폰을 내민다. 이 때문에 계산대는 늘 정체되지만 그녀의 장바구니 금액은 $100가 넘던 것이 $16로 줄어든다. 코니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한다. 1센트를 아끼면 $1는 저절로 따라온다. 어느 날 오후 식료품을 선반에 정리하던 중 박스 사이에서 아기 테마의 벽지를 보고 코니는 마음이 무너진다.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시리얼을 한가득 먹지만 곧 그것이 눅눅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분노한 코니는 곧바로 시리얼 회사에 항의 이메일을 보내며 화를 표출한다. 며칠 후 코니는 시리얼 무료 교환 쿠폰과 함께 회사의 사과 편지를 우편으로 받는다. 그녀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쿠폰을 사용하려고 슈퍼마켓을 방문하지만 그렉은 그녀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말한다. 회사는 항의하는 고객에게 무료 쿠폰을 정기적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코니는 문제없는 제품에 대해서도 여러 제조업체에 항의 편지를 보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해서 무료 상품 쿠폰을 대량으로 모은다. 코니는 이 전략을 조조와 공유하고 놀란 조조는 그녀에게 쿠폰을 하나 사겠다고 제안한다. 정가보다 여전히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일로 인해 코니는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무료로 얻은 상품을 판매하면 100%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이는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쿠폰이 피닉스에서 멀지 않은 멕시코에서 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대량으로 쿠폰을 훔쳐 되팔 수 있을 거라는 계획을 세운다. 조조는 처음에는 망설이지만 빚에 시달리고 있던 터라 결국 도와주기로 한다. 한편 네바다에서는 손실 방지 담당자 켄이 한 지역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다. 어느 날 계산원이 문제가 있는 쿠폰을 발견하자 켄은 그것을 살펴보고 곧바로 가짜임을 알아챈다. 매니저는 고객이 단골이니 그냥 받아주면 안 되냐고 묻지만 켄은 규칙은 규칙이라며 단호히 거절한다. 그의 융통성 없는 태도는 노인 고객의 모욕적인 반응을 불러온다. 비슷한 일이 그가 귀가를 위해 비행기를 탈 때 다시 벌어진다. 한 어머니가 착륙할 때 딸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바꿔달라고 부탁하지만 켄은 차갑게 거절하며 아이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될 거라고 말한다. 유태 있는 외로운 아파트에 도착한 켄은 좌절한 채 텔레비전에 소리를 지른다. 다음날 멕시코에서 코니와 조조는 쿠폰 공장에 도착해 직원들과 그들의 근무 교대를 관찰한다. 두 사람은 규칙을 어느 정도 어기고 있지만 위험해 보이진 않는 커플 알레한드로와 로사를 접촉 대상으로 정한다. 차로 그 커플을 따라가자 코니와 조조는 그들을 놀라게 하지만 의도를 설명한 후 알레한드로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 대화를 나누게 된다. 알고 보니 로사 임신 중이었고 두 사람의 수입은 매우 적었다. 이로 인해 코니와 조조는 쉽게 그들에게 계획을 제안할 수 있었다. 부부가 쿠폰을 훔쳐준다면 코니와 조조는 미국에서 이를 되팔고 수익의 일부를 나누겠다는 것이다. 알레한드로는 망설였지만 로사는 아기를 위해서라며 그를 설득했다. 계획을 세우는 일은 간단했다. 공장은 인쇄 파트와 환급 파트로 나뉘어 있었고 알레한드로는 인쇄 파트에서 로사는 환급 파트에서 일했다. 두 부서는 거의 겹치지 않아 들키기 쉽지 않았다. 각 쿠폰을 인쇄할 때마다 추가로 출력된 한 장은 폐기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알레한드로는 이 여분의 쿠폰을 미국으로 향하는 유통 트럭을 통해 코니와 조조에게 몰래 전달할 수 있었다. 쿠폰들은 정상적인 화물처럼 보여 국경을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첫 번째 쿠폰 상자를 받았고 쿠폰을 판매할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조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했다.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고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곧 슈퍼마켓들이 재정적 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켄은 점장들로부터 손실에 대한 수많은 불만을 접수하게 되고 이에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결국 그는 한 쿠폰 거래에 사용된 신용
카드 번호를 추적해낸다. 11일간의 조사 끝에 켄은 해당 쿠폰을 사용한 주부를 방문하게 되고 그녀에게서 유튜브에 등장한 흑인 여성이 홍보한 웹사이트에 대해 듣는다. 사무실로 돌아온 켄은 그 사이트에 접속하고 1센트를 아끼면 1달러는 저절로 따라온다 라는 슬로건을 알아본다. 한편 코니와 조조는 페이팔 계정이 너무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수령한 탓에 동결된 것을 알게 된다. 계정을 해지하려면 자신들이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진 두 사람은 다크웹에서 악명 높은 해커 틴에게 연락한다. 틴은 그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 호되게 꾸짖으며 이는 자신들에게 쉽게 추적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녀는 조조의 영상을 모두 삭제한 후 지금 세탁을 위해 사업에 외형상 합법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짜 신분증, 은행 계좌, 그리고 물건을 숨겨둘 은신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그녀는 그들에게 실체와의 연결을 끊기 위해 최소 6개월 동안 돈을 쓰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한다. 대신 수익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티나는 중요한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USB 메모리를 제공한다. 티나의 전문 지식 덕분에 켄이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켄은 ABI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들은 쿠폰 문제를 사소한 일로 치부하며 최하위 요원인 알버트에게 사건을 맡긴다. 다른 할 일이 별로 없던 알버트는 사건을 맡게 된다. 조조의 화장품 브랜드를 위장 수단으로 사용하고 티나의 가짜 신분증 덕분에 쿠폰 사기는 다시 수익을 내기 시작한다. 켄은 매일 ABI에 상황 보고를 남긴다. 6개월 후 코니와 조조는 벌어들인 돈을 쓰려고 하지만 티나가 더러운 돈이라며 세탁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말을 기억한다. 리게 고객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코니는 나중에 되팔기 위해 비싼 물건을 사서 돈을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자고 결정한다. 그들은 은행을 설득해 화장품 사업 직원 채용 자금이라고 주장하며 현금을 확보한다. 그 후 코니와 조조는 스포츠카, 보트, 개인 비행기, 심지어 총기까지 사들이며 호화 쇼핑을 시작한다. 그리고 미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라스베이거스로 여행을 떠난다. 조조는 어머니의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계획이고 코니는 불임 치료를 다시 시도하려 한다. 한편 켄은 마침내 ABI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알버트는 온라인 모든 흔적이 전문가에 의해 삭제되었으나 쿠폰은 일반 우편으로 배송되기 때문에 우체국 조사관을 파견할 것이라고 알린다. 이틀 후 켄은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우체국 조사관 사이먼을 만난다. 사이먼은 시스템을 조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쿠폰을 주문한다. 봉투가 도착했을 때 출처는 다른 곳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애리조나 고유의 온라인 우표 번호가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한다. 사이먼은 피닉스로 여행할 계획이며 그 지역 슈퍼마켓을 잘 아는 켄을 초대한다. 피닉스로 돌아온 코니는 불임 클리닉 예약을 잡고 릭에게 말하지 않은 계획을 지지해주기 위해 조조를 데리고 간다. 의사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하며 코니가 릭 대신 기증자의 정자를 사용하기로 결심하게 한다. 그날 저녁 티나는 그들에게 연락해 돈 세탁 조언을 오해했다며 분노한다. 조조의 화장품 브랜드를 이용함으로써 이미 돈을 세탁한 상태였다. 이제 그들은 구매한 물품을 신속히 판매하고 수익금을 매일 소액씩 입금해야 한다. 릭이 최근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새로 산 TV를 보고 기뻐하며 코니가 판매직을 시작했고 쿠폰 사용을 그만두었다고 말한다. 릭은 그녀를 새로운 아내라고 부르며 무심코 코니가 기증자의 정자를 사용하기로 한 결심을 굳힌다. 한편 켄과 사이먼은 쿠폰에 집착하는 고객들에 대해 지역 계산원들을 조사한다. 그들은 그렉에게 도달하고 그렉은 코니에 대한 설명과 그녀가 자주 말하는 페니라는 모토를 언급하는데 켄은 그것이 웹사이트에서 본 문구임을 알아챈다. 다음날 그들은 지역 우체국을 방문해 쿠폰을 쓰는 금발 여자에 대해 문의한다. 아무도 코니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쿠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은 조조의 유튜브 절약 팁을 자주 본 얼을 지목한다. 한편 코니와 조조는 너무 많은 물건 때문에 이베이에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카페에서 그들은 총기 클럽의 두 남자를 만나고 나중에 그 클럽을 방문해 무기를 판다. 조조가 인상적인 영업을 펼치지만 클럽 리더는 망설이다가 전체 물량에 큰 할인을 제안하자 거래를 성사시킨다. 켄과 사이먼은 얼을 따로 신문하지만 그는 협조를 거부한다. 석방된 후 얼은 조조의 집을 방문해 고지서 사이에 경고 쪽지를 우편물로 위장해 남기고 조씨는 그것을 모른 채 수집한다. 얼이 모르는 사이 켄과 사이먼은 그를 따라가 조조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한다. 그날 밤 조조는 총기 판매를 축하하며 차고 앞에서 춤을 추며 집에 돌아오고 이는 켄과 사이먼에게 그녀가 유튜브 영상에 나왔던 흑인 여성임을 무심코 확인시켜준다. 다음날 아침 조조는 조씨와 다투느라 우편물을 놓친 채 평소처럼 은신처로 차를 몰고 간다. 켄과 사이먼이 뒤를 따라가 그에게 설명대로 금발 여성인 코니를 발견한다. 사이먼은 우체국 조사관 팀을 구성하고 그렉이 사진으로 그들의 신원을 확인해주면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조조는 우편물을 확인하다 얼이 남긴 도망치라는 경고를 발견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사이먼과 그의 팀은
부부는 코니, 조조, 조씨를 체포한다. 그들의 집과 은신처를 수색한 후 체포 소식은 뉴스에 보도되고 이를 본 어른 충격을 받는다. 신문 과정에서 릭과 조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협조한다. 조조는 모른 척하지만 컴퓨터에서 그녀의 영상들이 발견되어 변호에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코니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만 사기 혐의로 40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조조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지고 친구에게 더 가벼운 형량을 확보한다. 조조는 보석으로 풀려나는데 보석금은 조씨가 아닌 어리꽃을 들고 밖에서 기다리며 대신 낸다. 릭에게 버림받은 코니는 릭이 보석금을 내기를 거부하고 방문할 때마다 꾸짖기만 하자 이혼을 요청한다. 조사 결과 쿠폰이 알레한드로와 로색에서 온 것으로 추적되지만 부부는 자취를 감췄고 멕시코 당국은 그들을 추적하지 않기로 한다. 코니는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현명한 선택이었다. 재판에서 변호사는 코니와 조조가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략은 효과를 발휘해 조조는 10일의 징역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코니는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 11개월의 형을 선고받는다. 사이먼과 켄은 답답해하며 주 검찰관에게 해명을 요구한다. 주 검찰관은 판사가 관대한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한다. 쿠폰 브랜드들이 악성 홍보를 피하기 위해 관용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이 기업들에게 8천만 달러의 손실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사건이 종결되자 사이먼은 떠나며 켄을 칭찬하지만 태도를 부드럽게 할 것을 조언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켄은 점점 다정해지고 가끔 노년 고객을 위해 가짜 쿠폰을 인정해주며 데이트 앱에도 가입한다. 코니의 이혼은 마무리되고 불임 치료도 성공해 감옥 안에서 임신하게 된다. 당국은 사기 수익 대부분을 압수하지만 조조가 회수한 유아용품 상자는 간과한다. 조조는 그 안에서 코니가 숨겨둔 현금을 발견한다. 조조와 어른 커플이 되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몬테네그로로 이주한다. 그곳에서 또 다른 화장품 브랜드를 내세워 새로운 사기를 계획하며 코니의 출소를 기다리며 재회를 준비한다.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